일본 시즈오카의 한 고등학생이 K-팝 한 곡에 빠져들면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가 전 세계를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철저히 숨겨야 했던 한류 사랑, 가장 친한 친구에게 들켜버린 충격적인 순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우정의 위기까지. 과연 편견에 사로잡혔던 친구는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사키는 자신의 진짜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시작을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시즈오카현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미사키라고 합니다. 제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뀐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우연히 편의점에서 들린 멜로디 하나 때문이었죠. 그 노래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J-POP과도 달랐습니다. 강렬하면서도 섬세하고 한국어 가사였지만 마음 깊숙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그 노래를 찾아보니 BTS의 스프링데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 음악의 세계에 발을 담갔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들을 하나씩 보면서 저도 모르게 새벽 4시까지 깨어 있었죠. 그 순간부터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문제는 우리 집 분위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저녁 6시 뉴스를 보시며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독도 문제나 역사 갈등이 나올 때마다 표정이 굳어지셨고 한류에 빠진 일본 젊은이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셨거든요. 부모님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한국 제품을 사는 것조차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숨겨야 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K-팝을 듣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몰래 봤어요. 사랑의 불시착을 보며 혼자 울기도 했고 오징어 게임의 충격적인 스토리에 잠 못 이루기도 했죠. 스카이캐슬을 보면서는 한국의 교육 현실에 깊이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과 음악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저는 늘 일본 아이돌 그룹들만 언급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건 다른 거였는데 말이에요. 가끔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말을 꺼낼 용기는 전혀 없었어요. 혹시라도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음악과 문화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날이 과연 올까요?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의 반응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실망한 표정을 상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렇게 저의 비밀스러운 한류 사랑은 계속 이어졌고 동시에 이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감도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 도착해서 가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리코가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리코는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급한 연락을 해야 하는데 자기 폰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면서요. 저는 별 생각 없이 휴대폰을 건네줬습니다. 리코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고 서로 휴대폰을 빌려주는 건 일상적인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제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젯밤 잠들기 전까지 BTS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음악 앱을 끄지 않고 잠들어 버린 거였습니다. 리코가 화면을 켜자마자 스포티파이가 열렸고 그곳에는 제 플레이리스트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마이 K-뮤직, BTS 베스트, 한국 드라마 OST, 아이유 컬렉션.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한눈에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내 사랑 K-팝이라는 한국어 제목까지 있었어요. 리코는 잠시 멈춰서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 몇 초가 저에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리코가 저에게 한국 음악을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호기심보다는 의아함과 불편함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제가 뭔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얼굴만 붉혔어요. 저는 어찌할 바 몰라 그냥 우연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제대로 된 변명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리코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리코는 우연히 이렇게 많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냐며 되물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 제목도 있다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리코의 시선은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할 수 없었어요. 리코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끝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공책에 적힌 글자들도 흐릿하게 보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리코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솔직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한국 음악을 좋아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숨겼는지 궁금하다면서요.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작년 가을부터라고 우연히 들었는데 정말 좋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그리고 친구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숨겼다고 털어놓았어요. 리코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러더니 왜 하필 한국이냐고 물었습니다. 일본 음악도 좋은 게 많다면서 말이에요. 그 말에는 미묘한 거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점심을 먹는 척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서 물을 계속 마셔야 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리코와의 대화는 어색했어요. 평소라면 함께 웃고 떠들었을 텐데 묘한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교길에도 리코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제가 먼저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서야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들켜버린 제 비밀, 그리고 그 친구의 미묘한 반응까지. 모든 게 복잡하고 답답했어요. 그날 이후 리코와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저만 느낄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화요일 아침 평소라면 리코가 제자리로 와서 어젯밤에 본 TV 프로그램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는데 그날은 그냥 멀리서 손만 흔들고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제 일 때문에 서로 어색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점심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우리는 항상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온갖 이야기를 나눴는데 리코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앉더라고요. 저에게 따로 오라는 말도 없었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수요일에는 더욱 확실해졌어요. 방과 후에 항상 함께 귀가하던 우리였는데 리코는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따라가려 했지만 리코는 이미 다른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뒤에서 부르려다가 그만뒀습니다. 뭔가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목요일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리코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하는지, 제가 뭔가 잘못했는지 물어봤어요. 한참 후에 리코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리코는 피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요즘 생각이 많다면서요. 하지만 그 메시지 뒤에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라면 밤늦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곤 했는데 말이에요. 금요일 점심시간, 저는 리코가 다른 친구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으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하지만 리코의 표정만큼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진지하고 심각해 보였어요. 그때 반 친구 유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유키는 평소 저와 그렇게 친하지 않았는데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리코가 요즘 한국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서요. 특히 한류에 빠진 일본 젊은이들이 정체성을 잃어간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전해줬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리코가 저를 피하는 이유를요. 제가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사실 자체가 리코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음악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더 깊은 문제였습니다. 주말 동안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리코와의 우정을 지키려면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 진심을 계속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어느 쪽도 쉽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리코는 아예 제 쪽을 보지도 않았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조로 조별 과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제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어야 할까요? 리코에게는 왜 하필 한국이냐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 주면 졸업여행으로 한국에 가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여행지는 서울이었어요. 저에게는 꿈 같은 기회였지만 리코와의 어색한 관계 때문에 설렘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과연 이 여행이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낼까요? 그렇게 제가 가장 기대했던 한국 여행이 가장 걱정되는 일로 바뀌어 갔습니다.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제 진짜 마음 사이에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졸업여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방을 챙기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에 간다는 설렘과 리코와의 어색함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니 반 친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다들 흥분된 표정이었지만 저는 리코를 찾느라 바쁘더라고요. 리코는 구석진 곳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사뭇 다른 침울한 표정이었어요. 탑승 수속을 밟으면서 선생님이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예의와 문화 차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저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몰래 공부했던 덕분이었죠.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신기해하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생애 첫 해외여행이면서 동시에 제가 그토록 동경했던 한국으로 가는 여행이었거든요. 창가 자리에 앉아 일본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니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어 회화책을 꺼내 들었어요. 몰래 공부했던 기초 회화들을 복습하며 실제로 써볼 생각에 설렜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간단한 표현들이지만 제게는 소중한 준비물이었어요. 2시간 남짓한 비행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어요. 공항 안내방송이 한국어로 흘러나왔고 한글로 쓰인 표지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보던 것들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가슴이 떨렸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한국어로 말을 걸었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그러자 직원분이 웃으시며 일본어로 답해주셨지만 제 한국어 인사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버스를 타는 순간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먼저 버스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깔끔했거든요. 좌석도 편하고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되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교통카드 시스템이었어요. 티머니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택시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니요. 일본에서는 지역마다 다른 카드를 써야 하는데 한국은 전국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니 더욱 놀랐어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역사안이 정말 깨끗했거든요. 무엇보다 지하철 노선도를 보니 서울 지하철이 일본 못지않게 복잡하고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도 인상적이었어요. 고층 아파트들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고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일본과는 다른 독특한 도시 경관이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첫 식사로 한국식 정식을 먹게 되었는데 반찬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치, 나물, 젓갈 등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생각보다 입에 맞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두들 한국의 발달된 인프라에 놀라워했어요. 특히 교통 시스템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 정도가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뿌듯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나라가 이렇게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리코는 여전히 말이 적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신기해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불편해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분위기라니 앞으로가 걱정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한국 땅을 밟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될 예정이었고, 특히 홍대 거리를 구경하게 된다니 정말 기대되었어요. 둘째 날 오후, 우리는 홍대 거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홍익대 입구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젊은 에너지가 거리 곳곳에서 느껴지더라고요. 홍대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벽면마다 그려진 화려한 그래피티, 독특한 디자인의 상점들,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의 거리 문화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걷다가 멈춰선 곳은 작은 공연 무대 앞이었습니다. 3명의 한국 청년들이 기타와 키보드, 그리고 드럼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연주하고 있는 곡은 일본 애니메이션 나루토의 주제가였습니다. 한국어로 개사된 나루토 주제가를 부르는 한국 청년들, 그리고 그 앞에서 함께 박수를 치며 즐기고 있는 한국인과 일본인 관광객들의 모습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경이 무의미해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한일 간의 갈등은 어디에도 없었고, 음악이 모든 경계를 허물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문화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니요. 공연이 끝나자 한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어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연주자 중 한 명이 유창한 일본어로 대답하더라고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일본어를 배웠다면서 언젠가 일본에도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리코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왜 저런 분위기를 만들지 못할까라고 말이에요. 처음으로 리코가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리코를 바라봤어요. 리코의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경계심이나 불편함 대신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어요. 홍대 거리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리코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거리를 걸으며 다양한 공연들을 구경했어요. K-팝 댄스를 추는 그룹, 전통 악기로 현대 음악을 연주하는 팀, 심지어 일본 J-팝을 한국어로 부르는 가수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공간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젊은 여성이 기타를 치며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가수 히사이시 조의 곡을 한국어 가사로 개사해서 부르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반 친구들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들어버렸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고 몇몇 일본인 관광객들이 다가가서 사진을 함께 찍자고 부탁했어요. 그 가수는 흔쾌히 응해주었고 일본어로 고마워요라고 인사까지 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화교류가 이렇게 자연스럽고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우리는 홍대의 한 카페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곳에서 리코가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오늘 본 것들이 정말 신기했다면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 문화를 이렇게 좋아한다는 걸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문화에는 국경이 없는 것 같다고, 좋은 건 좋은 거라고 말이에요. 리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털어놓았어요. 카페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리코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니 이해가 된다고, 이렇게 매력적인 문화라면 충분히 좋아할 만하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홍대 거리에서 본 그 자유로운 문화교류의 모습이 우리 사이의 오해도 풀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 저녁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명동으로 쇼핑을 하러 갔지만 저는 다른 곳이 더 궁금했어요. 숙소 근처에 있는 대형 서점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서점이 어떤 모습일지, 어떤 책들이 있을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리코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더니 의외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홍대에서의 경험 이후 리코도 한국 문화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았어요.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일본의 츠타야나 키노쿠니야보다도 훨씬 큰 규모였어요. 6개 층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입구 근처의 베스트셀러 코너였어요. 한국 소설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번역된 일본 소설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히가시노 게이고, 요시모토 바나나 같은 유명 작가들의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일본 문학 전용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일본 문학 특별전이라는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어요. 고전부터 현대 소설까지 정말 다양한 일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리코는 그 광경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문학을 이렇게까지 좋아한다니 상상도 못했다면서요. 특히 나스메 소세키나 가와바타, 야스나리 같은 고전 문학까지 번역되어 있는 걸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만화 코너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한국 웹툰들과 함께 일본 만화들이 나란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원피스, 나루토, 귀멸의 칼날 같은 인기 만화들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판매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 독자들을 위한 특별 에디션도 있더라고요. 흥미로운 건 한국 웹툰과 일본 만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웹툰 중에서도 일본 만화 스타일의 작품들이 있었고 반대로 일본 만화 중에서도 웹툰 형식을 차용한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3층에는 외국어 학습서 코너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일본어 학습서가 정말 많았거든요. 기초부터 고급까지, 회화부터 문법까지 다양한 종류의 일본어 교재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교재들이 다 팔려나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진열된 책들 중 상당수가 품절 표시가 붙어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증거였죠. 리코는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놀라워했어요. 한국어 교재보다 일본어 교재가 더 많은 것 같다면서요. 저는 속으로 뿌듯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걸 리코가 직접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카페 코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리코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리코는 솔직히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 한국 책이 한 권도 없다면서요. 심지어 한국어 교재도 찾아볼 수 없다고 털어놓았어요. 저는 그제야 리코에게 제 진심을 조금 더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망설이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리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서점을 나오면서 리코가 말했어요. 오늘 본 것들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 문화를 이렇게 존중하고 사랑해주는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라고 자문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리코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서점에서 본 작은 발견들이 우리 사이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리코가 제안했습니다. 일본에 돌아가면 학교 도서관에 한국 책을 추천해보자고, 그리고 한국어 동아리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말했어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혼자 품고 있던 꿈을 리코가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문화교류는 이런 작은 발견들에서 시작되는 거구나라고 말이에요. 넷째 날 밤, 우리 여행의 마지막 일정은 한강 피크닉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특별히 준비해주신 프로그램으로 한강공원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녁 8시, 우리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잔디밭과 한강이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멀리 보이는 마천루들이 하나둘 불을 켜기 시작했고 강물 위로 그 불빛들이 반사되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선생님과 몇몇 친구들이 휴대용 가스버너를 준비하는 동안 저와 리코는 함께 라면과 김밥을 사러 편의점에 갔어요. 편의점에서 신라면, 진라면, 너구리 같은 다양한 한국 라면들을 보며 리코가 신기해했습니다. 일본 라면과는 맛이 정말 다를까 궁금하다면서요.
한강 둔치로 돌아와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와 가스불이 자꾸 꺼졌지만 그것마저도 재미있는 추억이 되었어요. 드디어 라면이 완성되자 우리는 돗자리에 둘러앉아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어가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에서 먹는 라면의 맛은 정말 특별했어요. 매콤하고 진한 국물이 저녁 바람과 어우러져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리코도 처음 먹어보는 한국 라면의 맛에 놀라워했어요. 일본 라면보다 훨씬 매콤하지만 중독성이 있다면서 계속 먹더라고요. 라면을 먹으며 우리는 지난 사흘간의 여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첫 인상부터 홍대 거리의 공연, 서점에서의 발견까지 하나하나 되짚어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 리코는 자신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리코는 한국에 오기 전에는 편견이 많았다고 인정했어요. 뉴스에서 보는 정치적인 갈등만 생각했지 실제 한국 사람들이 어떤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용기를 내어 제 진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한국을 좋아했다고, 더는 숨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K-팝만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 문화, 사람들 모든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 고백했습니다. 리코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그게 바로 나답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조금씩 배워보고 싶다고, 미사키가 좋아하는 한국이 어떤 곳인지 더 알고 싶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쌓였던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제 취향을 인정해주고 함께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해준 것이었거든요. 제 플레이리스트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되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나서 우리는 한강을 따라 산책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서울의 야경은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가로등들과 다리 위의 조명들이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산책하면서 리코가 물어봤습니다. 한국어를 정말 배우고 싶냐고, 그럼 일본에 돌아가서 함께 공부해보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어 능력 시험도 함께 준비해보자고 했어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혼자만의 꿈이었던 것들을 친구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 마지막 대화를 나누면서 리코가 말했어요. 이번 여행이 자신에게 정말 큰 깨달음을 주었다고,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사키 덕분에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고마워했어요. 저도 리코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제 취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줘서, 그리고 함께 이 아름다운 경험을 나눠줘서 말이에요. 한강에서 먹은 라면 한 그릇이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벽을 허물어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친구가 된 기분이었어요.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꿈을 함께 나눌 친구가 생겼으니까요. 졸업여행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리코와 저는 약속대로 함께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만나 한국어 교재를 펼치고 서로 발음을 교정해주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특히 리코가 한국 드라마를 보며 공부하자고 제안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가 한국어 동아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거든요. 결국 한일문화교류 동아리가 정식으로 승인되었고 저는 회장을, 리코는 부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동시에 일본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기를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진로에 대한 결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대학 진학을 준비해야 했는데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의 대학교에 진학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아버지는 왜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냐며 반대하셨고, 어머니는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과 그동안 공부한 한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설득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대화가 가장 어려웠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니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일본 문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렸을 때 놀라워하셨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도 열심히 했어요. 리코와 함께 매일 2시간씩 공부하며 토픽 4급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처음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절망적인 점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어요. 드디어 시험 당일 도쿄의 시험장에 갔을 때 정말 떨렸습니다. 다른 수험생들을 보니 저보다 훨씬 유창해 보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공부한 것을 믿고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 발표일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토픽 4급에 합격한 것이에요. 리코도 함께 기뻐해 주었고 부모님도 제 노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대학교 지원서를 쓰면서 저는 제 꿈을 구체화했어요.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두 나라 사이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그 꿈의 시작이 바로 한국 유학이라고 말이에요. 면접 준비를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감회가 새로웠어요. 석 달 전 졸업여행으로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거든요. 이제는 관광객이 아닌 예비 유학생으로서 이 땅을 밟고 있었으니까요. 면접 당일 긴장했지만 당당하게 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진솔하게 말했어요. 면접관들도 제 진정성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저는 한강공원으로 달려갔어요. 리코와 함께 라면을 먹었던 그 장소에서 혼자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결심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한 달 후면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기숙사도 정해졌고 수강 신청도 마쳤어요. 한국어로 수업을 듣는 게 아직은 걱정되지만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믿고 있습니다. 리코는 일본에 남아서 대학에 진학하지만 우리의 우정은 계속될 거예요. 방학 때마다 서로 만나기로 약속했고 언젠가 리코도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인천공항 출국장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편도 티켓이에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땅에서 제가 원하는 미래를 당당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미사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장담을 넘어서 한일 양국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편견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문화교류를 실현해낸 젊은 세대의 용기 있는 도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증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발달된 인프라와 포용적인 문화, 그리고 일본 문화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진정한 상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홍대 거리의 자유로운 문화교류, 서점가의 일본 문학 특별전, 그리고 한강에서 나눈 진솔한 대화까지 모든 순간이 두 나라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고 있었어요. 이제 미사키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적 감수성과 열린 마음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그들의 앞날이 정말 기대됩니다. 이런 감동적인 실화들을 더 많이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더욱 힘이 됩니다.